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 때문에 나스닥이 패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소방수로 나서서 진화시키려고 이거를 꺼트리려고 시진핑의 항복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시스템 구조상 중국이 오랫동안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준비해 왔고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점이 많은 이 무계획의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아마도 먹히지 않고 이번에 에이펙 회의 전에 아마도 항복 선언을 할 것이다. 존 버나드가 예측을 했죠. 그게 지금 지역은행 파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무마해 보려고 나스닥이 또 이제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도 이제는 철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는 맨날 타코한다, 항복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물러난 모습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더 빠지려고 했었거든요. 1% 이상 빠지려고 했다가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소폭 반등을 해서 살짝 마이너스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상해 종합이랑 항생 지수는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은행 파산 때문에 뭐 또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 중국 증시는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많이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세상은 진짜 돈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과 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랑 ETF 이런 시황도 많이 봐드리고 미국 주식 시황도 봐드리고 매크로 경제도 이렇게 봐드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를 보면은요, 이 금이 진짜 여러분들 포트에 20% 이상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트에 금은 20% 이상 갖고 가셔야 지금 뭐 지역은행 판산 이런 게 일어나고 트럼프가 저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공포의 물결 경고 71조 빚폭탄에 발칵 뒤집힌 미국. 그래서 미국 부실 대출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SVB 사태가 재현되냐 이거 보니까요. 지금 제프리스라고 이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26%나 마이너스 됐고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 여기가 지금 18.4%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이게 사모 신용 시장이거든요. 사모금고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뭐 똑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미국도 보면은 지금 내부적인 부실 문제가 서서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 문제,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자금을 대준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드라고 있어요. 이게 파산하면서 프라이빗 크레딧 그러니까 사모 신용 시장이 부실 공포가 확산 중이다. 이게 리먼 브라더스처럼 엮이고 엮여서 이게 하나가 파산되면 또 줄줄이 연쇄적으로 파산될 수가 있다는 지금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로 제프리스 주가가 10월 들어 25% 폭락을 했고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 이 부채 구조를 보면은 1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 약 71조 원 부채를 지고 있었고 자산은 100억 달러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났네요. 그래서 제프리스는 매출 채권 7억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원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상당 부분이 부실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신용시장의 불투명성, 그러니까 사무신용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비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로 규제가 약하고 투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절 급
팽창했으나 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부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 때 좀 약간 규제랑 이거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모금융, 사모신용 이쪽은 약간 규제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런 거를 약간 금리는 좀 높지만 기존 시중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규제에 조금 약하고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좀 부실한 이런 기업에서도 빌릴 수가 있어요. 약간 리스크를 더 지고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부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부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모신용 시장은 원래 20년에 1조 달러에서 24년에 1.5조 달러, 그다음에 29년에 2.6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부실이 터지면서 아마도 다시 또 이제 연쇄 위험 확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 연쇄 위험 확대가 되는 게 JP 모건 자회사도 이 트라이컬러 홀딩스 이게 파산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CEO는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의 신용 리스크 확산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자이언스,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런 데도 부실 대출 및 사기 사건으로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으로 S&P 500 선물이 1% 빠졌고 그다음에 유럽의 스톡스 600도 1.5% 이렇게 하락 중이었는데 다시 또 이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의 개요는 아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스가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모 신용 시장이 불안해지고 지역은행 리스크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반에 제2의 SVB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커지고 있었고요. 사모신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또 이제 다시 또 뭐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과잉 대출의 초기 징후다 이게. 그래서 경기 침체 시 더 큰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이면에는 바퀴벌레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니까. 우리가 바퀴벌레 하나 잡았을 때는 그 벽 뒤에 보면은 바퀴벌레가 이제 더 드글드글하게 몇백 마리가 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실이 아마 안에서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실 중에 몇 개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이언스 은행은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 대출금 5천만 달러를 손실 처리를 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부실 켄터 그룹의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를 못했다. 그리고 피프스 서드 여기에도 트라이컬러 홀딩스 파산으로 2억 달러 손실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사는 퍼스트 브랜드 그룹 파산으로 10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부실이 커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은 조금 요즘 이례적으로 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면 진짜 진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JP 모건이 은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은의 이런 가격을 계속 눌렀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JP 모건 싫어해요. 그런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천 달러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가가 제이미 다이먼은 $10,000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JP 모건도 이제 롱에 베팅을 하는 건가, 이 골드롱 금의 뭐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맨 말리 밀러타백 수석 시장 전략가는 2023년 뱅크런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생생하다며, 자이언스 은행 뉴스는 투자자들에게 신용 건전성 이슈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여기 지금 수석 전략가는 이번 사태를 또 다른 SVB 실리콘밸리 사태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라면서 규모를 감안하면 은행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파산업체가 늘어나고 지방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은 물론 대형 금융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웰스파고는 큰 은행들은 문제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다양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형 은행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여지가 훨씬 적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양적 완화를 하고 돈을 계속 이제는 미국에서 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투입시키고 돈을 풀어버리면은 어차피 이거는 덮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그만큼 풀면 풀수록 금과 은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돈을 풀면 풀수록 빈부격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더 풀려고 하면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가 폭등이죠.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변동성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은행 파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난이도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머는 이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교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지금 은행들의 이 부실도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전염되거나 지금 시스템 스트레스가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AI 버블과 시스템 리스크도 있죠. 그래서 AI 섹터 버팀목인 TSMC와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 호조로 투심이 여전히 강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AI 데이터 센터도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 자료는 많이 모아놨거든요. 여기도 지금 돌려막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가면은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이 닷컴 버블처럼 옛날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렇게 설비 투자를 하면서, 물론 이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당연히 미래의 이런 발전, 이런 기술이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이런 투자 때문에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 AI도 아마도 그런 식의 이런 버블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AI 낙관론이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신용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신용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도 계속 이거를 안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지금 좀 많이 걱정된다. 그래서 금값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 또 신고가를 냈잖아요. 신고가 냈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요. 신고가 뭐 4,380달러, 86달러, 막 87달러, 90달러까지 올랐었나? 그래서 4,400까지 가려고 했다가 살짝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금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저는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달러를 단순히 많이 찍어서 금이 가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의 이런 과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국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국제 정세를 다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전략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진핑의 전략, 그다음에 브릭스의 전략, 이런 걸 봤을 때 금이란 자산은 이제는 다극화 시대에서 진짜 필요한 기축 통화가 이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아마 이제는 적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여러분들 따로 보자고 하면은요, 적대국이죠. 그리고 정치 체제도 완전 다르잖아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와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기축 통화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요, 급격한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고 아마도 빠르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뭐 막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대비를 하려고 하면 역시나 금의 비중이 여러분들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이런 기축통화의 이런 패권의 과도기, 바뀌는 변화기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도 이렇게 계속 크래시가 나는 게, 이렇게 지금 갈등이 나는 게 다 그런 이유고요. 트럼프도 어떻게든 중국을 이렇게 눌러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거의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 트럼프가 이제 타코를 또 했거든요. 이번에 또 후퇴를 했습니다. 중국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7시 16분에 19시 16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9시 15분에는 트럼프는 중국의 고율 관세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고요. 네, 중국 상품에 대한 이런 높은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타코를 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2주 안에 시진핑과 회동 예정이다. 그래서
2주 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또 이제 트럼프가 크게 질렀다가 다시 또 이제는 후퇴를 하는구나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에이펙 방안을 앞두고 시진핑과 2주 안에 만날 것이다. 아마 에이펙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실무진들 스콧 베센트랑 그다음에 허리펑 부총리인가 이렇게 만나서 또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많이 양보하지 않을까. 저는 중국의 히토리와 이런 전략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는 뭔가 이 존 버나드와 그다음에 금과 은 그다음에 중국 주식 이쪽으로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운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부상을 그 누구보다 많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중국이 망한다. 서울대 나온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디 교수님들도 다 중국이 망하고 시진핑이 실각을 하고 장유샹가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은 뭐 5호 16국으로 다 나뉘어질 거다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막 유튜브판에서 거의 뭐 사실인 양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와중에도 아니다. 이거는 세계의 패권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 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이거 지금 무역 전쟁은 중국의 승리로 아마 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또 트럼프가 타코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존 버나드 이런 예상이 아직까지는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원래 트럼프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럽들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려고 유럽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뭐 지금 중국과 단절을 한다고 하면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무역은 사라지고 시민들은 궁핍과 이 급등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율권을 박탈당한 유럽은 공허한 꼭두각시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무력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고 경쟁자들은 유럽의 붕괴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이 대륙은 경제를 불태우고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꺼이 전략적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유럽도 이제 또 미국의 꼭두각시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모르겠어요. 각성을 할지는 일단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관세입니다. 지금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관세를 하고 있냐. 지금 중국은 못 사는 나라에 있잖아요.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제로 관세, 그러니까 관세 0% 무관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지금 여러 국가들에게도 못 사는 국가들에게도 관세를 인상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진짜 저는 이런 걸 해석을 어떻게 너는 잘하냐 이렇게 예상을 잘하냐 하면은 그냥 편견이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을 중국보다 훨씬 더 중국은 싫어하고 미국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도 여기 국제관계에서는 그냥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 이렇게 해서 둘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은요 그 해석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 전문가인 것 같아요. 금 전문가 에곤 본 그레이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서 좀 이런 외국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뭐 외국 연구소 인플루언서들 그분들이 한 말을 좀 가져올게요. 이분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정보도 많고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그는 현재 법정 화폐 시스템이 종말 단계에 있다고 경고하며 부의 보존 수단은 오직 실물금과 은뿐이라고 강조했다. 실물금이래요. 이 부의 보존을 하려고 하면 실물금과 은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 가격은 단기 변동이 중요하지 않으며 진정한 위기는 화폐 가치의 붕괴다. 그래서 닉슨의 이 금 퇴환 1971년 이후 법정화폐 가치는 99% 하락을 했고 남은 1%마저 0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물 금과 은으로 부에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금은 여기 나와 있죠.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부의 보존 수단이다. 그러니까 생존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하고요. 은행 시스템 밖 안전한 보관. 그래서 채권 예금을 최소화하고 실물 금과 은을 적극적으로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5 커피 대신에 1온스의 은을 구매를 해라. 장기적으로 이게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은은 이 가격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법정화폐가 0이 될 때까지 금은 무한대로 오를 것이다. 야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국 주식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지만 금의 비중도 이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저도 원래 5년 이상 지금 5년 이상 유튜브를 하고 구독자가 이제 6만 넘었네요.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만 돌파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6만 진짜 구독자님들이 계속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10만, 20만, 30만, 40만, 60만, 100만 이렇게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도 금처럼 무한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도 지켜줄 만한 금을 무한대로 모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도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금 ETF, 금 담보 뭐 채권 이런 걸 모아가는 게 아니라요. 금 실물을 모아가는 겁니다. 중앙은행들도 지금 22년부터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의 금 실물을 모아가고 있고요. 23년에는 1037톤, 그 다음에 24년 추정 1050톤, 25년 10월까지도 800톤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중앙은행들이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 실물을 모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카피해서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금 실물을 여러분들 웬만하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터키, 인도, 폴란드 신흥국들이 이거를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18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려 현재 2264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양이고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채굴해서 아니면 더 많이 수입을 해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러시아는 2300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매입 동기는 미국과 서방 러시아 은행들의 자산 동결 조치에 비롯된 무기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이다. 이게 가장 요즘 금이 진짜 이게 핵심적인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은 금 매입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는 전략적 수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금을 투기적 자산이 아닌 화폐적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하죠.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금이 투기적인 게 아니라 화폐적인 자산이다.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에 과도기가 오면 화폐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 패턴은 금 시장의 구조적 가격 하향선을 형성하고 중앙은행들은 투기 자금과 달리 장기적 보유하며 축적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도 이거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상승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모은다는 거는 이거는 청신호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컨닝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존 엑스터의 유동성 피라미드와 현재 국면의 피라미드. 그래서 이 피라미드 이론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위험한 자산에서 여기 가장 안전한 자산 이렇게 해서 최상단이 뭐 파생상품, 그 다음에 비화폐성 상품, 사업, 부동산, 기업체, 지방채, 주식, 사모펀드, 그 아래가 정부채권, 국채, 그 다음에 종이화폐 예금, 그 다음에 가장 아래가 금과 은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최상단에서 파생, 주식, 부채, 그 다음에 국채, 그 다음에 화폐, 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기 시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자산에서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금과 은으로 유동성이 급속하게 이동 중이죠. 그래서 지금 뭐 서학개미들도 이 금 ETF를 서학개미 픽 중에서 금 ETF 매수 순위가 3위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학개미들도 금의 가치를 알고 금 ETF를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 시장도 이제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워데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 시장은 2025년 현재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공급 부족 상태, 이 빨간색이 공급 부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25년 공급 부족량은 118, 149만 900만 온스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량은 약 800만 온스에 달해 거의 1년치의 전 세계 생산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은현물 가격이 이 선물 가격을 상회하는 백오데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을 상회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10월 9일 이후 현물이 지금 52.51달러, 지금 54달러 넘었다가 살짝 눌렸죠. 반면에 12월 선물은 51달러. 야, 이렇게 거래되면서 이게 백오데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금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런던 은 시장의 유동성 위기.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은 리스 금리가 3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현재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런던 시장에 충분한 물리적 은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쿼리의 라이언 맨건 글로벌 금속 거래 책임자는 런던에는 진정한 은이 부족이 있지만 코맥스에는 5억 온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런던 시장이 지금 대량 이런 재고가 고립되고 마비되는 형상이 일어나고 은 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런던으로 은계를 화물기로 운송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물리적으로 지금 금 시장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런던 금 시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영란은행 금고에서 물리적 금 인도가 평상시에 2, 3일에서 이제는 4주에서 8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술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그래서 LVMA 데이터에 따르면 런던 금고에는 279백만 온스가 저장되어 있지만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한 플로트는 3600만, 그러니까 이렇게 온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런던 현물 그다음에 현금 시장에 존재하는 이런 지금 계약에 비해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이 중앙은행 그 ETF 외국 정부의 담보로 제공되어 실제로는 거래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물도 없으면서 ETF를 팔고 뭘 팔고 이런 사기를 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4,379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연내 59%를 금이 상승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년 목표가가 5,000달러고요. HSBC는 평균 380달러, 그다음에 스파이크C 4,200달러 이미 넘어섰죠. JP 모건은 12개월 내에 4,500달러가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은 가격도 지금 40년 만에 기록을 경신을 했죠. 그래서 1980년대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BNP 파리바 필리페 히젤스는 26년 말까지 은이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기록적으로 이렇게 큰 강세장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달러면 거의 2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시스템 밖에 실물 자산 확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약속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과 은을 봤을 때 종이의 약속과 실물 자산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금시장 이런 데에서도 지금 쭉 봤을 때 뭐 현물이 없는데도 뭐 계약을 하고 ETF를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로미서리 로트, 그러니까 시장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행될 수 없는 약속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물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종이만 내가 보증을 한다 이렇게 해서 ETF를 팔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는 아마 대처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뱅크런처럼 골드런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런던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도 지연과 백오데이션 현상은 종이가 바위를 이긴다는 게임의 규칙이 금속이 종이를 이긴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가격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금과 은의 가격이 실제로 공급 부족을 반영하여 급격히 재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실물 기금속이 진짜 중요하고요. 얘네들이 진짜 실물 재고를 제대로 채워놓지 않고 ETF를 판매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 지금 실물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아 전역에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물리적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제소들이 과부하 상태에 있어서 스크랩이나 정크은에 대해서 현물가의 절반만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재정제 과정에서 병목 현상으로 인한 1980년 대용해 당시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실물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 밖에 실물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상위 1% 있잖아요. 계층들은 이미 실물 금과 은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이 약속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실물 금을 왜 모으고 있을까? 중앙은행들도 왜 실물 금을 왜 적극적으로 모을까?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실물 금과 은.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아직 금으로 몰려들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광기 단계가 아님을 보여주죠. 지금 아직 현물 금이나 현물 실물금 뭐 이런 데에서 엄청난 자금이 몰리지 않고 있고 금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엄청나게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은 이렇게 광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뭐 베트남에서도 금을 사려고 이렇게 몰려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있잖아요. 지금 금을 은이잖아요. 실버바를 6월 13일 날 이렇게 샀었어요. 이게 얼마냐? 204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432만 원입니다. 1kg가 432만 원. 바로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 물론 한국금 거래소랑 그다음에 한국금 다이아몬드 좀 업체가 다르지만 이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건데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저 이게 쿠팡에서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거 링크 한번 보시고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실물금을 사실 분들은 실물은을 사실 분들은 지금이 어쩌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올라버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뭐 종로에 갈까 아니면은 동네 금은방에 가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냥 바로 쿠팡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그냥 가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싸고 더 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13일 날 골드바를 98,700원에 두 돈이죠. 이게 3.75g 두 개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거의 뭐 100만 원 됐죠. 부가세 포함이지만 99만 8천 원 됐잖아요. 한국금거래소 99만 7,800원. 이게 지금 배송이 안 된대요. 이거 상품 지연이잖아요. 이거 언제 되냐 하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없어서 24일 날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도 골드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고 IMF가 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금을 모아 놓으셔야 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금을 미리미리 모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실물은을 미리미리 모아 놓으셔야 된다. 저 실물은 이거 미리 모아 놨어야 돼.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놓을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사실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쿠팡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쿠팡 링크 들어가셔도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저 도와주실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매크로적인 미국 주식이랑 그다음에 경제 얘기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금 얘기 이런 거 제가 바로바로 이슈가 있으면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